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첫째는 담배를 피우는 행동입니다. 수용소에서 담배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식량과 맞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가치품이었기에 극도의 굶주림 속에서도 사람들은 결코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가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삶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다른 행동은 본인 몸을 돌보는 일에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씻지 않고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며 매서운 추위 속에서 자기 보호조차 하지 않는 등, 그리고 어느 날 동료 중 누군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오직 과거의 기억에만 집착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잃은 이들의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언급이나 희망을 표현하지 않고 과거의 추억에만 빠져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하면 이것 또한 현실을 살아내는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이 지옥 같은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회상합니다. 매일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노역, 그리고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점점 희망이 사라지며 사람들은 결국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기 일쑤였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랭클은 그곳에서 발견한 뜻밖의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실제로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동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목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으며 상상 속에서나마 그 목적을 떠올리며 몰입했던 이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에 학술 논문을 완성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종교적 신앙을 통해 고난을 견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었으며 신에게 의지하면서 극한의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프랭클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고통을 견뎠다고 말합니다. 수용소에서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머릿속에서 아내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녀와의 정신적 연결감을 통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설령 아내가 실제로 곁에 없고 그녀의 생사가 불확실한 처지였지만 사랑하는 이의 존재는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이 우리 내면의 현실로서 힘을 발휘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반대로 한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은 순간 인간은 내면부터 무너져 결국 생명을 부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프랭클은 강조합니다. 실제로 어떤 동료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 속에서 절망한 나머지 하룻밤 생기를 잃고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프랭클은 이런 사례들을 통해 삶의 의미에 대한 의지가 곧 생존의 열쇠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삶의 의미를 찾는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전쟁이 끝나고 의료 현장에서 만난 한 노년 환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우울증에 빠진 어느 노인의 상담 사례로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삶의 의욕을 잃은 그에게 프랭클은 조심스레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내분이 남겨졌더라면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긴 노인은 그 사람이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프랭클은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괴로운 역할을 선생님이 대신 맡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대신해 그 슬픔의 대가를 치르고 계신 거지요. 이는 선생님께서 그분을 위해 해주신 뜻깊은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프랭클의 손을 꼭 잡고는 조용히 진료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프랭클은 자신이 수용소에서 깨달은 바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의미치료의 철학을 소개합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도 권력을 쫓는 존재도 아닌 근본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몇 가지 주요 경로를 제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앞선 예시처럼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존엄성 있게 겪어내는 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환자가 처한 고통의 맥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대신 아파해 주는 것,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위해 하루를 더 버텨내는 것, 미완성으로 남은 일들을 완수하기 위해 고난을 견디는 것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각자만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미치료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통제할 수 없는 시련에 직면하지만 이때 고통 그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자신이 겪은 수용소 생활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프랭클 본인과 수많은 수용소 동료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대답을 가지고 있었기에 끝까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고통 그 자체를 미화하거나 자초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의미치료의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의미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 일부러 고통을 찾아 나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각자 저마다의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상실과 아픔으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절망적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내 삶의 의미가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에도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의미를 끝까지 찾아 나가 보세요. 이렇듯 프랭클의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을 환기시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게 주어진 이 힘든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남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삶이라는 여정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 고유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그 임무는 오직 그 사람만이 완수할 수 있는 고유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에 있는 당신에게 이 영상이 좋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